자, 이번 강의는 케미칼을 처리하고 난 뒤에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방법하고 NO, 항염 효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MTT 어세이를 이용해서 세포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항염이나 항산화 보는 DPPH, 항염을 보는 NO 측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프로젝트 때 실험을 진행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항산화나 항염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조금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실험할 때 요걸 보면서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PPH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는 활성산소라는 건데, 이 프리 라디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막 여기저기 활보를 하고 다니는 굉장히 나쁜 아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프리 라디칼이라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막 해치고 다니는 아이인데, 얘를 소거하는 능력을, 즉 이 항산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추출물에 대한 그 추출물이 어떠한 정말로 항산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실험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항산화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도 않고 되게 간단한 실험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 안에 다 실험이 돼서 결과까지 나오는 실험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 몸에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쁜 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 DPPH는 이 산화적인 요 프리 라디칼을 제거하는, 소거하는 측정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제 항산화되는 과정, DPPH가 되면 요렇게 환원령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노란색을 또 이 색의 변함에 따라서 그 색을 가지고 또 흡강도를 측정해서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게 요 DPPH 어세이입니다. 자, DPPH 어세이 항산화 측정하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메테리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요 물질이 나오는데요. 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요 물질은, 대표적인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처리를 해줌으로써 얘는 항산화가 뛰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항산화 능력이 뛰어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얘를 보고서 얘는 정말로 항산화 능력이 있네. 실험이 제대로 된 거네. 라고 검토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보다 내가 처리한 내 샘플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를 판단하기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스코빅 애시드는 대조군으로 꼭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스코빅 애시드가 없다면, 즉 이 아스코빅 애시드는 그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애인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지금 이게 실험이 제대로 된 건지, 내 샘플이 정말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항산화 측정하는 이 DPPH에는 그 세포를 이용하지 않아요. 세포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뭐 추출물이라든지 요것만 가지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드럭, 케미칼, 그것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를 시딩하거나 세포를 뭐 키우거나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보면 96의 플레이트에 에탄올을 A2에서 A11까지 50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주고요. 4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D열까지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A1에 측정하고자 하는 여기 시료를 100 마이크로리터를 넣은 후 여기 10까지 시리얼 다일루션으로 이제 옮겨주는데 얘는 50 마이크로리터씩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는 50 마이크로씩, 아까는 100 마이크로리터였잖아요. 그래서 50 마이크로리터씩 똑같이 50이니까 똑같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폴드 다일루션을 하겠다. 그 다음에 11은 대조군이기 때문에 10에 나온 이 50 마이크로리터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은 대조군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96의 플레이트를 하나를 준비를 해서 거기서는 에탄올을 A2에서 또 다른 96의 플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A2에서 A11까지 50 마이크로리터씩 넣고 똑같이 반복을 하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여기서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 샘플, 여러분들 시료를 넣었다면 여기서는 다른 96의 플레이트에서는 아까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다고 했던 아스코빅 애시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96의 플레이트에다가 요 DPPH가 에탄올에 녹여져 있는 요 DPPH를 넣어가지고 아까 50씩 있었으니까 얘 50을 더 넣어주면 총 볼륨이 100 마이크로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호일로 감싼 후에 인큐베이터에 30분간 반응을 시킨 다음에 이것도 엘라이저로 얘는 흑강도가 517이에요. 자, 요 흑강도로 측정을 해서 수치화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수치화가 된 걸 가지고 그래프화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항산화 측정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DPPH 동영상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2부터 이렇게 쭉 아까 넣어준다고 했어요, 에탄올을. 그 넣어주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조금 빠르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너무 넘겼죠? 쭉 넘기다가 쭉 넣어줍니다. 계속. 자, 이거는 이제 샘플 처리한 거예요. 첫 번째 웰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이제 시리얼 다일루션 또 해줄 거예요. 샘플을 또 2배씩 이렇게 밑에 50 마이크로리터씩 아까 전에 깔았죠. 자, 샘플은 100을 넣은 거고요. 거기서 50을 따서 이제 50이 깔려있는 그 에탄올에다가 계속 희석을 투폴드 다일루션 시킬 거예요. 어디까지? 대조군 전까지. 좀 빨리 넘겨볼게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그 파이페팅 하는 건 똑같은 개수를 하셔야 되고, 요것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클린벤트 안에서 진행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대조군 빼고는 나머지 50 딴 거는 버리시고 또 다른 플레이트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빨리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PPH를 동등하게 50씩 넣어줍니다. 자, 그럼 어때요? 밑에는 아스코빅이 들어간 거고, 이제 위에는 아까 샘플이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색깔이 막 변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보고서 항산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흑광도로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까지가 DPPH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 아스코빅 애시드하고 내 샘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 또는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지난 후에 흑강도 찍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DPPH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NO 측정, 항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O 측정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기반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뜻은 세포를 시딩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염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염증을 대응하는, 그러니까 염증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냐, 염증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얼마나 갖고 있냐라는 걸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실험이 NO가 염증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요 NO를 측정을 해주면 항염이 있다, 항염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PS라는 거를 처리를 해서 염증 효과로 먼저 몰폴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항염을 측정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LPS라고 하는 거는 LPS가 아까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로 유명한 그 대조군이라고 했던 것처럼 LPS는 뭐냐면 염증을 유도시키는 물질로 대표적인 애예요. 그래서 염증을 유도한다, 염증을 일으키는 애로 유명한 애가 LPS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에다가 LPS를 처리를 해줘서 그 세포한테 염증을 먼저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염증을 유도를 시켰을 때 그 세포 모양이 바뀝니다. 그 세포 모양을 몰폴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LPS를 처리를 해서 먼저 그 세포 모양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현미경으로 먼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몰폴로지를 먼저 관찰을 하고 그리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정말로 거기 이제 항염을 유도시켜 놨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천한 추출물이라든지 다른 샘플들을 처리를 해서 유도된 그 염증 효과가 얼마나 내 추출물들이 항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그리스 에이전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으면 그 염증이 일어났던 그 LPS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났던 세포들이 그 추출물들이나 시료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감소가 될 거예요. 염증 유도됐던 게. 그거를 측정하는 게 NO 측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이 NO 측정 염증은, 자, 어떤 거냐면, 로우셀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로우 264.7 셀을 이용을 해서, 걔는 원래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셀도 아니고 마크로파지 셀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LPS를 처리를 해줘서 이 로우셀을 염증을 유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도를 꼭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O 측정 같은 경우에는 로우 264.7 셀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플레이트 종류가 좀 여러 개가 필요해요. 24회 플레이트, 96회 플레이트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에이전트 필요합니다. 24회 플레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웰의 개수가 24개인 플레이트고 96회 플레이트는 웰의 개수가 96개인 플레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LPS는 염증을 유도시켜주는 애로 유명한 애. 자, 덱사메타손이랑 2아미노4 메틸피리미딘이라는 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애로 유명한 시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나중에 결과를 엘라이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로우 264.7 셀을 24회 플레이트에 시딩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염증은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웰당 5 곱하기 10의 5승계 셀로 시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24웰의 웰은, 아까 96일의 웰은 제가 100 마이크로리터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24웰의 웰은 뭐냐면, 웰당 1ml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웰당이 아니라 1ml하고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5승 셀 per ml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얘로 시딩을 합니다. 한 후에 24시간 동안 키워야겠죠? 왜? 로우셀도 바닥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 붙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각 웰당
각 외당 이 시약, 요 대조군들, 얘네들은 아까 뭐였었죠? 얘네들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애로 유명한 애라고 했었죠? 얘네들을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LPS, 염증을 유도시켜주는 샘플을 다 처리를, 트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웰에다가, 자, 모든 웰에다가 중요한 거,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컨트롤은 처리 안 하는 거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모든 웰에는 LPS를 처리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컨트롤 처리 안 했으면, 자, 그 다음은 다 LPS를 처리를 해주되, 요 웰은 2아미노를 보고, 얘는 덱사멘타손을 보고, 요 나머지 웰은 뭐 여러분들 샘플을 봐주는 거예요. 즉 컨트롤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LPS를 처리를 쳐서 세포를 다 염증을 유도를 시켜주고, 염증을 유도를 시켜준 다음에 첫 번째 웰은 뭐 2아미노산, 두 번째는 덱사멘타손을 처리를 해서 정말 염증이 완화가 됐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샘플들을 처리해서 이 염증을 진짜 완화시켜주는 이 물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완화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완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저희 추출물들이 요 2아미노 4메틸 피리딘처럼 혹은 얘네들처럼 완화가 돼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은 추출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박을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그런 염증 완화제는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컨트롤보다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더라. LPS보다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더라. 라는 게 보이면 그거는 항염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를 해주고 각 샘플들의 상등액을 100 마이크로리터를 96일에 똑같이 넣어준 다음에 자, 각 샘플 이렇게 다 처리를 해준 다음에 24시간 동안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먼저 시딩을 해서 24시간 뒀죠. 24시간 둔 다음에 24일을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럼 꺼냈으면 거기에다가 컨트롤 빼고는 모든 웰은 다 LPS를 처리를 해주고 자, 그러면 군이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군, LPS군, 자, LPS의 2아미노 혹은 LPS의 덱사멘타손 혹은 LPS의 여러분들 샘플 뭐 샘플이 몇 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군, LPS만 처리한 군, LPS에 2아미노 같이 처리한 군, LPS에 덱사멘타손 처리한 군, LPS에 여러분들 샘플 농도별로 처리한 건데 이 농도는 어떻게 설정해요? 라고 하면 MTT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농도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또 24시간 동안 방치를 시켜줘요. 24시간 방치를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꺼내서 여기 있던 상층에 100 마이크로리터만 따서 새로운 96의 플레이트에다가 그냥 옮겨만 준 다음에 걔네들에다가 그리스 에이전트 100이라는 요 시약을 동등하게 같이 넣어준 다음에 믹스를 한 후에 엘라이저로 540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하면 얘도 나중에 수치화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염 보는 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샘플을 농도별로 어떻게 섞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습을 진행을 할 때 샘플의 농도별로 어떻게 희석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농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실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농도 계산이기 때문에 농도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샘플 농도를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커브라는 건데요. 스탠다드 커브는 뭐냐면,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시약이 염증 효과가 있는 게 맞아? 라고
의문이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염증 효과가 있는 게 맞아? 라고 할 때, 그럼 내 샘플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먼저 정확한 시약으로 스탠다드 커브를 그려서 내가 결과 뽑은 이 시약들이 이 스탠다드 커브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요게 24회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NO 측정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희석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웰이 좀 크기 때문에 96회보다는 좀 쉬우실 겁니다. 처음에는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직접적으로 해보고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희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시리얼 다일루션. 절대 가운데다가 처리하지 않아요. 저렇게 가에다가 벽에다 대고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96일만큼 이렇게 많이 뭐 첫 번째 웰부터 11 wel까지 다 넣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량으로 한 거고 요거는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웰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떤 웰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빨리 많이 넘겼죠? 자, 이제 얘를 24시간 동안 시료로 다 처리했으니까 방치를 해두면 얘가 색깔이 조금 변했을 거예요. 주황빛이 돌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마이크로리터씩만 따고 거기다 그리스 에이전트 100마이크로리터씩을 넣어줄 거예요. 각각 샘플을 똑같이 동등하게 옮긴다라고 보면 돼요. 100마이크로리터씩. 그냥 옮겨주는 과정이에요. 상층액을. 이거 다 옮기는 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다 옮겨준다. 시약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샘플이 다 다르니까 팁을 다 다르게 한 거고. 자, 그리스 에이전트를 똑같이 100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색깔이 변할 거예요.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 색깔이 어떻고 항산화 효과가 없으면 색깔이 어떤지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실험하면서 본인이 느끼시면 돼요. 블랭크도 하나 이제 만들어 준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자 흡감도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 어떤 거는 노랗죠. 근데 얘는 완전 노랗고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조금 빨간색보다는 조금 다운이 됐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게 더 항염 효과가 있었던 건지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실험을 해보시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참고에 대한 이제 PPT인데요. 요거는 각 셀컬처 플레이트별 적정 배지 볼륨량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6웰일 때는 이제 EML, 뭐 12웰일 때는 1ml, 24웰일 때는 500마이크로리터. 제가 아까 1ml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정정을 할게요. 24웰은 제가 지금 12회라고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24웰은 최종 들어가는 볼륨이 500마이크로리터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500마이크로리터로 그러면은 계산을 해줄 때
뭐 1 곱하기 10의 5승/셀 per 500 마이크로리터이기 때문에 얘를 ml로 바꾸면 그냥 2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죠. 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다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48은 150, 96일은 100 마이크로리터까지 볼륨이 포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GLP 실습 이론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고 이론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먼저 미리 들으신 다음에 실습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걸로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